네, 11월 2일 1시 50분입니다. BNTN 시간. 저는 이야기 위주의 유튜버예요. 바깥에 나가서 막 로컬 영상들 찍어서 올리는 그런 스타일도 물론 가끔 가지만, 현지에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또 우리 시청자님이나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는 거 말씀을 하고요. 사실 그대로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처음 클릭하셨으면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보아주시옵소서. 시청자님이나 구독자님들이 이런 게 궁금해요라고 이야기를 댓글에 다시면 저는 그날로 거의 움직입니다. 특별히 어느 특정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은 매니아님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다른 유튜버님들이 태국이나 라오스 여성과 결혼했을 때 그 지참금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가간 유튜버님들이 없었대요. 다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서 감을 잡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셔서 그 부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혼 소개 중매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신부 되실 분하고 현지 여성분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죠. 그럼 와서 며칠 동안 그냥 선 보고 조건 맞춰보고 바로 결혼을 한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한다, 라오스에서 결혼식을 한다. 근데 라오스에서는 결혼식을 해도요, 혼인신고 하는데 길게는 2년까지도 걸려요. 그것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라오스의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들이 외국인과 라오스 여성과의 결혼에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뭐 변호사를 써서 비용을 들이면 조금 빠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최하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이건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지참금이 중요하죠. 근데 라오스 내국인끼리 결혼할 때 보면요, 서민들끼리 그 신소시라고 지참금을 동남아에서는 경제 활동이 보장되고 모계사회,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제적 가치가 커서 신랑 측이 신부님한테, 신부님 집에다가 돈을 주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국인들끼리는 뭐 외상도 해주고 할부로 나눠서도 해주고 뭐 크게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뭐 태국 돈 뭐 한 10만 바트 정도, 350만 원 정도. 내국인들끼리 서민입니다. 이거는 서민 기준. 자, 근데 외국인, 한국인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됐다? 한국인 신랑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40이고 50이고 60이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뭐 나이가 젊으면 지참금을 좀 덜 주고 나이가 많으면 지참금을 많이 주고 이런 기준은 없어요. 그리고 현지의 여성이 처녀일 경우에는 지참금을 조금 더 주게 되죠. 근데 처녀인 줄 알았는데 라오스 혼인신고가 안 돼 있는데 아이가 한두 명이 딸려 있는데 나이는 25, 26, 30세 미만이다. 30세 이상, 40세 이상의 라오스 여성을 신부로 구하고 구경하기는 힘들 거예요. 라오스 여성들은 나이 35세 이상이 되면 상당히 노화가 빨리 진행이 돼요. 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래서 거의 20대 초중반 여성분들과 한국 남성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지참금이요, 제가 딱 잘라서 여러 군데에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해서 얻은 결론은 최하가 5,000불 정도 돼요. 최하로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 신부 될 사람과 정식으로 정말 가슴과 가슴이 오가는 사랑도 싹 트고 그 집 부모님에게 선물도 하고 한국
사위가 장인장모 잘 섬기듯이 해서 정을 들이면 비용을 좀 다운시킬 수가 있죠. 인간적인 관계가 되니까 아무래도 비용을 많이 요구하더라도 사정 이야기하면은 라오스 사람들 순수해서 깎아줍니다. 그런데 여기 라오스는요, 텅이라고 그래가지고 금 있죠, 금, 텅. 그 신부한테 금목걸이, 금반지는 해줘야 돼요. 라오스가 한국보다는 금값이 조금 싼데 순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라오스에서 금 산 것을 한국에 가서 팔으려면 잘 안 팔려요.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뭐 금값이랑 최하로 뭐 5,000불 기준에서 하면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게 가장 저렴하게 치른 신속 지찬금이 되겠죠. 그런데 신랑이 여기 와서 같이 보내는 시간도 짧고 또 신부 집안이 산속 집안이 아니라 도해지에 사는 좀 세련된 여성이고 중산층에 가깝다 하게 되면 그 신솥에 대한 지참금은 더블, 최하 5,000불이 아니라 10,000불, 15,000불, 뭐 20,000불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딱 법칙으로 무슨 뭐 세무관세법에 의해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 드리는 거는, 이거 남이 이리 와. 남이 이리 와. 제가 이런 상황에서 원고 없이 이렇게 리얼리티 멘트 방송 한다는 거, 이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님이 이런 환경에서 이런 이야기 이렇게 막힘없이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저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래서 잘 사는 여성들과 결혼을 하게 될 때는 뭐 3,000만 원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5,000만 원 줬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많이 준 거고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기 와서 저하고 같이 다니다가 우연찮게 라오스 여성들을 만나게 되고 결혼할 분위기가 돼서 교제가 되면 제가 중간에 나서서 그 집 신랑 신부 어머님 아버님한테 선물도 막 하고, 선물이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팍 밀착해서, 한국말로 뭉쓴다고 그러죠. 인간적으로 뭉쓰면 라오스 사람들 순수해서 그래요 그렇게 해, 뭐 많이 받아 마시오, 그냥 법반양 괜찮아요,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요, 태국 서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최하 5,000불이죠. 치앙마이 기준 했을 때는 최하가 거기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역시 금목걸이, 금반지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잘 사는 가정이다 그러면 2배, 3배. 뭐 1,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까지도 치앙마이는 그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치앙마이 여성도 그렇고요, 라오스 여성도 그렇고 결혼하자마자 한국으로 바로 가자 그러면 다들 싫어합니다. 노합니다.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이혼하고 나서 다시 현지 젊은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함께 가족을 구성하고 싶으면 일단은 사업은 잠시 멈춰 놓으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주셔야 비용이라든지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에러가 안 났고, 머리로 하는 결혼이 아니고 가슴과 가슴이 맞닿아서 휴머니스트, 정신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가슴으로 느끼는 사랑이 중요한 거죠. 아빠 쭉, 남이 아빠 쭉, 쭉. 이렇게 귀여운 딸 낳고 뽀뽀해주는 딸 낳고 사시려면 시간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솥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요. 신원이 확실한 여성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미혼이라고 했는데 정말 결혼했는데 자녀가 훅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치앙마이는, 태국은 좀 따져요. 계산기 두들깁니다. 라오스는 계산기 그렇게 안 두들깁니다. 필리핀은요,
국제 결혼하려는 여성은 거의 85% 꽃뱀으로 보시면 돼요. 작업질입니다. 베트남 여성이요, 이제는 닳고 닳아서, 물론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결혼 잘해서 순수하게 잘 사시는 커플도 있어요. 그분들은 현지에 와서 한국 남성분이 시간을 오래 보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되니까 한국에서 남녀 만나듯이 만난 분들은 지금 잘 살아요. 작업 안 당하고요. 그분들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존 베트남이나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신 국제가정을 절대 비하하는 거 없습니다. 그분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분들은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과 열정과 사랑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냥 오자마자 필리핀 여성 누구한테 소개받고, 소개받는데 500만 원 소개비 주고, 소개받아서 몇 번 만나고 같이 잠자리 한 번 했더니 그때부터 뭐 마트 차려줘, 뭐 무슨 가게 차려줘, 아버지 뭐 뼈 부러져, 엄마 뭐 이빨 부러져, 동생 교통사고나 뭐 집안에 갑자기 뭐 물난리가 들어와가지고 시골집이 물에 다 잠겼어, 이런 거 하면요 2천만 원, 3천만 원 안 도와주고는 못 베기는데, 필리핀이나 베트남 여성들은요, 한국에 이제 만약에 와서 혼인신고하고 그 현지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취업할 수 있잖아요. 취업해서 월급 200만 원 정도 받게 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게 필리핀, 베트남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태국 여성들, 태국 도회지 여성들은 태국 내에서 결혼해서 한국으로 간 여성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집단 모임을 만들어서 협회를 만들고 해서 조직적으로 취업, 한국 내 알선. 그러니까 의정부에 살던 자기 부인이 갑자기 도망가고 사라져 버렸어요. 돈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저 경상북도 영천에 가 있고요. 충청북도 진천에 가 있고, 전라북도 부안에 가 있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조직을 만든 외국 현지 로컬 여성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오스 여성들을 선호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게요, 지참금도 저렴하고 지참금도 좀 현실화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작업은 아직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